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3학년 최중헌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 주제로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개념 및 간단한 실습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간단한 AI 개념 이해와 텐서플로우 소개,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개념 이해 및 인공신경망 실습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로는 VS 코드 환경 설치와 파이썬 개발 지식, 그리고 간단한 행렬 곱셈과 합성국의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AI란 무엇일까요? AI 또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AI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입니다. 이는 인간이 뇌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뉴런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딥러닝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 즉 말이나 문서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I 스피커에게 말을 하면 그걸 이해하고 대답하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처리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실제 기계, 즉 로봇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 청소 로봇이나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모여있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요약하자면 AI는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기술이고, 머신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 딥러닝이랑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요약하자면 딥러닝은 AI 그리고 머신러닝의 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딥러닝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하나로 인간의 뇌가 정보를 한 형태입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에서 처리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층적인 신경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딥러닝의 강점은 첫 번째로 추상화가 있고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딥러닝의 특징은 층이라고 표현되는 차원을 많이 만들어 보다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기법을 계층적 표현 학습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중적으로 쌓인 층들을 신경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뉴런은 여러 개의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으로 다른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신호는 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를 통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어 신호를 화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본떠 만든 것이 아래쪽 그림에 있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왼쪽의 입력값 x1, x2, xn까지는 생물학적 뉴런의 수상돌기에서 받는 신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각 입력은 가중치 w를 곱하여 가중합을 계산하고, 이 가중치는 뉴런의 수상돌기나 축색돌기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값으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단위를 인공뉴런 또는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며 이는 다음 층으로 계속 전달됩니다. 즉, 뇌 속의 뉴런은 전기화학적 신호로, 인공뉴런은 수학적인 함수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인공신경망은 뇌의 신경망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정보 처리 방식과 학습 구조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이란 인공신경망 모형의 하나로 로젠블라트가 단순한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제안한 모델입니다. 퍼셉트론은 다수의 인풋을 받은 후 하나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을 구하는 기본적인 수식은 입력치 x와 가중치 w를 n번 곱하여 시그마 연산을 이용해 출력 신호 y를 구하고 출력 신호 y는 0 또는 1인데 임계값인 세타보다 크면 1을 출력하고 시그마 연산한 값이 세타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출력값이 1일 때는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로일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딥러닝으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전체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입력층이 있는데 이 입력층은 다양한 데이터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라면 픽셀 값들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입력층 다음에는 여러 개의 중간층, 즉 은닉층이 존재합니다. 은닉층은 뉴런과 뉴런이 완전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하고 추상화합니다. 방금 학습한 퍼셉트론이 다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성화 함수도 이 은닉층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닉층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점에서 딥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즉, 깊은 신경망 구조가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출력층이 위치해 있는데 출력층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진분류 문제에서는 0 또는 1을 출력하고 다중분류 문제에서는 여러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인공신경망 모델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따 실습할 CNN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CNN은 이미지나 영상처럼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주요 처리 방식은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즉,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중요한 패턴, 예를 들면 모서리나 윤곽선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CNN은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영상 처리와 같은 시각 정보 기반의 문제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RNN 순환 신경망입니다. RNN은 텍스트, 오디오, 시계열 데이터처럼 시간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RNN은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시계열 예측과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MLP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MLP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예를 들어 숫자, 특성값 등 구조가 단순한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MLP는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모든 뉴런이 완전히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구조적으론 가장 단순하지만 성능은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CNN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신경망도 기본적인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픽셀 종식성이 있는 복잡한 이미지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픽셀이 큰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것에 반해 CNN 알고리즘은 복잡한 이미지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NN의 계층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CNN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기층에는 엣지나 코너 같은 단순한 특징, 중간층에는 여러 특징을 조합한 패턴, 그리고 깊은 층에는 숫자나 객체 형태와 같은 고차원 의미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층을 따라 점점 더 추상적인 정보로 발전해가는 것이 CNN이 강력한 시각적 인식 능력을 갖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음 CNN을 구현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로는 ReLU 함수와 softmax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ReLU 함수는 입력값이 0보다 크면
그대로 출력하고 0 이하이면 0으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이 RELU의 장점은 매우 명확한데 계산이 단순해서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음수값을 0으로 바꿔줌으로써 비선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울기 소실 문제를 크게 완화합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대부분의 합성곱층과 완전 연결층 뒤에 RELU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모델의 출력층에서 사용되며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글씨 숫자 분류 문제라면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가 최종 예측 결과로 선택됩니다. 소프트맥스는 모든 출력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하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매우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RELU는 CNN 내부의 여러 층에서 비선형성을 부여하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함수이고, 소프트맥스는 CNN의 최종 출력층에서 분류 결과를 확률 형태로 출력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입니다. 두 함수 모두 CNN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실습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손쉽게 구축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신경망 모델 설계부터 학습, 평가, 배포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직접 기여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